축산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과정 1.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 1. 동물용 의약품의 개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의약품과 관련한 용어를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약사법 및 동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약품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지칭하며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양봉용, 양장용, 수산용 및 애완용 의약품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동물용 의외약품은 구강청량제, 세척제, 탈취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동물용 의료기기는 동물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 의약품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사료 첨가제는 비타민제, 프로비타민제, 항균제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 효율의 증진 및 성장 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외품을 말합니다. 이처럼 동물용 의약품은 법령에서도 나와 있듯 동물만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의약품의 일종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동물용 의약품은 그 사용 대상이 동물이라는 점만 제외하고는 인체의약품의 정의와 사용 방법이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은 크게 대부분이 속해 있는 일반 제제와 백신과 혈액제제 등이 해당되는 생물학적 제제로 크게 분류되는데요. 일반 제제는 그 약효와 성분에 따라 11개 대분류로 나뉩니다. 백신으로 대표되는 생물학적 제제에는 축종별, 질병별 생동 및 사독 백신과 항열 척류, 진단용액, 혈액 제제류, 난황 항체, 자가 백신이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중 일반 제제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11개의 대분류를 화면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동물용 의약품은 또한 구성 성분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구성 성분이 한 가지로 이루어진 단일 제제와 여러 가지가 섞인 혼합 제제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처방 필요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수의사 처방약품은 호르몬, 일부 생물학적 제제 및 항생 항균제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약품으로 수의사 처방전에 의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동물약품은 동물용 의약품 판매처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품목수는 2017년 기준 8,300종에 이르며 동물용 의약외품은 4,400종, 동물용 의료기기는 1,700여 종입니다. 동물용 의약품을 투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물의 각종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예방하고 동물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며 산업동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의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데 주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축산 현장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투여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쓰이기도 합니다. 동물의 특정한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해 동물이 겪는 스트레스를 약품을 통해 줄이며 신체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 이처럼 보조 사료나 첨가제와는 별개로 동물용 의약품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축산 농가에서는 증체율 향상, 산란율 또는 수태율 증가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용 의약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부작용 사례 또한 심심찮게 발생하므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물용 의약품 관련 기초 지식. 약물을 치료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표적 부위 또는 약물이 작용하는 조직 내 부위에 약물이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약물이 도달해야 하는 조직으로의 이동은 주로 혈류를 통하기 때문에 혈관까지의 약물 도달 여부가 중요한데, 따라서 약물의 효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서 혈중 약물 농도가 이용됩니다. 동물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경로는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경구로 투입하는 방법은 가장 편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투여 방법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며 사료와 음수를 통해 첨가하는 제제가 대부분입니다. 주사는 피하, 근육내, 정맥을 통한 가장 빠른 투여 방법으로 산업동물의 경우 근육주사를 주로 이용합니다. 산업동물의 경우 적용의 편리성을 이유로 대개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부에 투여하는 경우는 표재성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요. 연고, 크림, 로션, 용액 등의 제형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기타 경로로는 흡입, 분무, 경피, 설화 등에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이 투여되면 분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약물이 혈류로 흡수되면 빠른 속도로 전신을 순환합니다. 사람 혈액의 전신 평균 순환 시간은 약 1분 정도 되는데, 전신 순환하는 혈액 내의 약물은 각 신체 조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흡수가 되면 균일하게 퍼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약물의 화학적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로 약물을 투여할 경우 바로 균일하게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심장, 간, 폐, 림프절 등에 우선 분포하다가 전신으로 약물이 분포됩니다. 일부 약물의 경우에는 혈액 내 순환하는 단백질에 결합되어 서서히 방출되어 약물의 작용 시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혈중 유효 농도는 약물이 체내에서 제대로 작용하기 위한 적절한 혈액 내의 농도를 의미하는데, 충분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약물의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물의 대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주입된 약물은 혈관을 통해 간으로 이동하고 약물은 간을 통해서 대사가 일어납니다. 심장에서는 약물이 전신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며 표적 장기에 도달한 약물은 약효가 발현됩니다. 이처럼 대사가 일어난 약물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처럼 약물의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데요. 과도한 용량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간의 처리 능력을 초과한 경우 약물은 적절히 대사되지 않아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수용성 약물의 경우 소변으로의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약물은 침, 땀, 모유 및 날숨으로 소량 배출되는데, 모유를 통한 약물 이행은 새끼에게까지 약물의 이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내에 흡수된 동물용 의약품이 안전한 수준까지 몸 밖으로 배출되기 전에 도축하였을 경우 해당 약물이 식욕 속에 잔류하여 공중보건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이 신체에 미치는 효과는 약물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 효과는 일반적으로 원치 않는 효과이며 심지어 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즉, 약물의 상호작용은 하나 이상의 약물 작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물용 의약품을 쓰기 전 농장주는 담당 수의사를 통해 환축을 진단받고 과거에 투여한 약물과 관련된 정보를 수의사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에 따른 처방과 투약 지도를 반드시 받고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약물 상호작용에는 다음과 같이 약물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 약물과 영양소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약물과 기저질환과의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이 중 약물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과 약물과 영양소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물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중복은 효과가 같거나 유사한 두 약물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데, 이 경우 독립적으로 투여할 때보다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간혹 약물이 서로 시너지가 일어나 효과가 배가 되는 조합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대립, 기량작용은
작용이 대립되는 약물끼리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서로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사제와 하제를 동시에 투여한다거나 혈관 수축제와 혈관 확장제를 함께 투여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약물과 영양소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소화관 내와 혈중에 존재하는 특정 영양소는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효 저해 우려로 우유와 같은 칼슘 함유 식품, 자몽 주스, 커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농장동물도 미량 광물질 첨가제와 같은 것들이 함께 투여되는 약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은 독이며 독도 적절한 양을 사용하면 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약물의 안전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처럼 효과적인 일반 용량과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용량 간의 차이를 안전력이라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반수치사량과 유효량 간의 비율로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용한 약물들은 효과적이며 또한 대부분의 경우 안전력 또한 높습니다. 또한 마취제나 호르몬제 등 몇몇 종류를 제외하고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료, 음수 첨가용 항생제, 해열제 등은 권장 투여량 대비 수급주를 급여하여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품의 안전력이 높다 하더라도 해당 약품을 남용해도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약물이 체내에서 분해되어 배출되는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반감기는 체내에 남아있는 약물의 양이 2분의 1로 줄어드는 시간을 반감기라 하며 통상 반감기의 7, 8배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체내의 약물은 거의 배출되었다고 봅니다. 약물의 반감기는 해당 약물의 화학적 성상, 부형제, 대상 동물의 건강 상태 등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육류나 계란, 우유 등을 출하하기 전 이러한 잔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출하 전 일정 기간 동안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는데 이를 휴약기간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휴약기간은 약물의 특징 또는 동물에 따라 반감기가 달라 약물의 반감기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보통 시간 1로 표시되며 휴약일은 가축이 약물을 투여받은 마지막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총 24시간이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처럼 동물용 항생제의 잔류는 공중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 요령에 따라 모니터링 검사, 규제 검사, 탐색조사 검사 등을 통해 축산물에서의 항생제, 농약, 호르몬 등의 잔류를 확인합니다. 출하 제한 기간은 동물용 의약품의 체내 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 전 일정 기간 출하를 제한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잔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출하 제한 기간은 계란과 우유를 얻기 위해 사육하는 산란개와 젖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기간에 생산된 계란과 우유는 식품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축종별 용법 용량과 휴약기간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축종별 약물 감수성 차이도 약물 투여 시 주의해야 합니다. 소, 돼지, 닭 등 각각의 농장동물은 축종별 생리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동물용 의약품을 투여하더라도 약효의 발현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약품 설명서에 명시된 축종 이외의 적용은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용 의약품은 축주가 직접 동물에게 투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잘못된 자가진단으로 올바르지 않은 약품을 사용하여 오용하거나 처방받은 용법 용량보다 과량을 적용하는 관함용을 범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동물용 의약품의 잘못된 사용은 약물의 잔류 문제 외에도 잘못된 진단으로 인한 질병 악화, 약물에 대한 내성 생성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따라서 동물용 의약품은 철저한 관리하에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 사용 일반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은 의약품에 준하여 동물 치료를 주목적으로만 써야 하며 약품을 투여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양관리 개선 등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며 가급적 약품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축이 겪고 있는 질병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 볼 수 있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쓰는 동물용 의약품 또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가축에게 질병 못지않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 10대 준수사항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취급 관계자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해야 하며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권장 사용량과 권장 사용 방법을 준수하며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하는 등의 중복 사용을 금합니다. 주사 부위 및 주사침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하며 휴약기간 중 사료통, 축사, 사료 저장고 등을 완전 청소한 후 약재 없는 사료나 물을 급여해야 합니다. 또한 휴약기간과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록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생물학적 제재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사용 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는 전문가와 상의 후 농장의 백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예방 백신의 올바른 보관을 해야 합니다. 사용 전에는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접종 방법과 사용량을 준수합니다. 반드시 건강한 동물에만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접종해야 하며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백신의 혼합을 금지합니다. 한 부위에 2가지 이상의 백신을 주사하면 안 되며 생균 백신 투여 시에는 항생제 투여를 지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사용 후 잔여량과 빈병 등은 소각 매립해야 합니다. 백신은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할 목적으로 동력을 줄인 생독, 사독 또는 독소를 인위적으로 접종함으로써 가축 개체에게 면역력을 주는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백신의 종류는 크게 불알화 백신, 순화 백신, 톡소이드, 변성톡신 백신, 특이항원 추출 백신, 합성 백신, 유전공학 배식 등 6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의 특징과 주요 예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면역을 얻기 어려우므로 백신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2차 이상의 추가 접종을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백신은 종류에 따라 백신 접종 간격과 시기는 다릅니다. 또한 동물이 흥분한 상태에서 백신을 무리하게 접종하게 되면 심한 경우 사람이나 동물이 다치고 주사액이 제대로 주입되지 않아 백신 접종 효과가 사라지기도 하므로 반드시 안정된 상태에서 충분한 보정을 하여 접종을 해야 합니다. 소의 경우 자동 목걸이 등으로 단단히 보정하고 돼지는 필요한 경우 모리판 등을 이용하여 날뛰지 않도록 좁은 곳으로 인도하여 보정합니다. 주사침은 기본적으로 1두 1침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속 주사기를 사용하는 등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할수록 주사침이 무디어져 접종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10두 1침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부러진 주사침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항생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성 질병에 대한 치료와 경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작용 기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며 현재는 수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투여할 수 있는 수의사 처방약품입니다.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되기 전인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축산농장에서는 동물약품 도소매상 등을 통하여 항생제를 자유롭게 구입하여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해 내성균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항생제의 무분별한 남용은 일명 산탄식 사용, 칵테일 처방 등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광범위 항생제, 차세대 항생제의 분별 없는 사용은 결국 내성균을 생기게 하여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남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내용입니다. 가축의 정상세균총 사멸,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약품 다량 노출로 인한 간 기능 저하와 항생제 잔류에 따른 축산물 안전성 위험, 생산성 저하 및 약제비 과다 지출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다제내성균의 인체 감염으로 공중보건학적 위험 초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농장에서 항생제를 분별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충제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축에 있어서 내외부 기생충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감염되며 성장장애 등 주로 만성 소모성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기생충 질병의 제거를 위해서 구충제를 널리 사용하는데 구충제 투여 방법은 경구투여, 주사, 분무 등으로 다양합니다.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구충제 또한 투여 방법에 따른 체내 흡수 속도의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근육주사, 피하주사, 경구투여 순으로 체내 흡수가 됩니다. 근육주사 또는 피하주사는 약물이 전신에 흡수하여 외부 기생충을 포함한 내부 기생충까지 구제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인데 특히 피하주사는 근육주사 시보다 약물이 체내에서 오랫동안 조직에 잔류하여 서서히 방출되므로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경구투여법과 분무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구충제의 투여가 손쉬운 이점이 있으나 약물의 흡수와 이행 속도가 주사제에 비해 느립니다. 때문에 구충제의 종류별로 접종용법, 용량, 권장 접종 시기,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 다르므로 제조회사에서 제시한 투여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한우기생충의 구제 방법입니다. 화면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불리는 계란에서의 농약 및 살충제 검출 사건으로 정부의 계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닭진드기는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기생충인데 일반적인 소독이나 외부 기생충 제재 적용으로는 박멸이 어려워 일부 농가에는 사용이 금지된 제재인 농약을 이용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산란계는 매일 지속적으로 계란을 출하하여야 하므로 살충제 잔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게사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살충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만약 게사에 닭이 있는 경우에는 흡혈기피제와 합성실리카 제제 같은 동물용 의약외품을 조합하여 닭진드기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닭진드기는 99% 방제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남은 1%가 폭발적으로 증식하여 버리며 내성 또한 생기므로 단발적인 처치로는 박멸에 성공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닭진드기 방제에는 종합적인 모니터링과 청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철저한 소독과 개사 환경의 개선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닭진드기용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독약품 사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은 질병 예방과 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소독은 축산 환경 내에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살멸하거나 줄여주는 조치로서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소독의 효과는 철저한 청소와 수세의 건조 과정이 선행되어야 충분히 발휘될 수 있습니다. 소독제 또한 여러 약품들과 마찬가지로 그 작용 기전과 성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며 병원체에 대한 각각의 작용 범위가 다르므로 사용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독약의 종류 및 특성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인 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소독 전 유기물을 철저히 제거하고 가능한 수세 건조 후 소독약을 적용하며 소독 시 소독 대상을 충분히 젖도록 소독약을 살포하고 소독약 작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준수합니다. 일반적인 소독 순서 및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독 전 청소 시에는 농장에 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분변, 오줌, 사료 등 유기물이 포함된 물질은 소독약의 효력을 저하시키므로 소독하기 전 깨끗이 청소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구제역, 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 위험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분변, 오줌, 사료 등 오염물질을 청소 전에 2% 가성소다액 등으로 철저히 소독 후에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물청소 및 소독 시에는 고압 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축사의 천정, 벽 및 바닥의 오물을 세척하고 건조시킨 다음 소독약을 충분히 살포합니다. 이때 반드시 수분을 건조시킨 이후 소독약을 도포합니다. 소독약은 약재별로 차이가 있으나 시멘트나 목재 등 침투성 표면에는 제곱미터당 200에서 300ml를, 플라스틱, 금속 등 비침투성 표면에는 제곱미터당 100ml의 소독액을 살포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반응시킵니다. 소독약을 수세하고 건조시킨 후에는 가축을 입식시키거나 수용합니다. 축사나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물청소가 불가능할 경우 소독액을 2번 살포하거나 훈증 소독 또는 화염 소독 등 편리한 방법으로 대체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관리 방법으로는 농장 안과 밖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인근 지역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독 빈도를 강화합니다.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손과 신발을 반드시 소독해야 하며 축사 출입 시 농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합니다. 분변, 오줌, 사료 등에 대하여는 청소를 실시한 다음 천정, 벽, 바닥의 순서대로 축사를 소독하고 축사 출입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도 철저히 소독을 해야 합니다. 소독약은 적정 농도를 유지토록 하며 희석 배수를 반드시 지켜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제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몬제, 마취제 등 안전력이 낮고 위험한 약물은 반드시 책임있는 수의사의 관리하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보관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농장에서 보관 중인 각종 동물용 의약품의 사람에 대한 사용은 절대로 금지되며 특정 동물용 의약품을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허가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동물용 의약품은 항상 안전하게 보관하고 허가된 사람만 다루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청결한 상태에서 온도와 빛을 보관 조건에 맞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보는 제품의 라벨 또는 내부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냉장 또는 실온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동물용 의약품을 보관할 때에는 항상 냉장고의 온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냉장고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결로 인한 냉장고 효율 감소를 위해 2-3주 간격으로 냉장고의 성에를 제거하고 보관약품이 얼지 않도록 내벽과 이격 보관해야 합니다. 오래된 제품을 앞쪽으로 보관하여 먼저 사용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봉 제품은 가급적 빨리 사용하고 종류에 따라 일부만 사용 시에도 폐기해야 합니다. 냉장 시설 공간 대비 지나치게 많은 양의 보관은 금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바람직하지 못한 약품 보관과 바람직한 약품 보관의 모습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여 약품 보관에 유의하세요. 일반적으로 농장에서는 경구투여제와 주사제, 항생제를 통해 약품을 투여합니다. 경구투여는 여러 마리의 가축에게 투여하기 쉽고 안전한 반면 상대적으로 약품의 주사 투여 대비 효과가 낮게 나타납니다. 경구투여를 할 때에는 사료나 물이 약품과 완전히 혼합된 이후에 투여합니다. 반면 주사를 통한 약품 투여는 보다 많은 노동력과 수고가 들어가지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약효를 발휘합니다. 사용약품의 사용설명서와 전문가의 처방에 따른 사용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휴약기간을 준수하고 가축의 충분한 보정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합니다.
항생제의 경우 대상 가축의 임상 증상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처방받은 대로 남은 약을 모두 투여해줍니다. 이는 잔여 병원균을 완전히 살멸하여 내성균 발생을 막아주고 재발 또한 방지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처방의 항생제나 백신과의 혼합 사용을 금합니다. 다음은 약의 종류별 약품 투여 방법입니다. 사료 첨가용 제제의 경우 사료에 약품을 첨가할 경우 남아있는 사료의 양을 계산하고 저울 또는 계량컵을 이용하여 설명서에 명시된 정확한 양을 첨가해 줍니다. 사료 배합기를 통해 약품을 충분히 배합하여 약품과 사료가 균일하게 섞이도록 하며 필요시 소량의 사료에 약품을 전배합하여 섞는 양을 늘린 후 전체 사료와 배합해 주기도 합니다. 더불어 첨가된 약물의 종류와 양, 일자, 첨가동물 등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다음은 음수용 제제입니다. 아픈 동물은 일반적으로 식욕이 떨어져 사료 섭취량이 적어집니다. 사료에 약품을 첨가하는 경우 아픈 동물보다 건강한 동물이 사료를 더 섭취하므로 건강한 동물이 아픈 동물보다 오히려 약을 더 투여받게 됩니다. 음수량은 사료 섭취량보다 동물의 건강 상태에 따른 편차가 덜하므로 음수 투여 방법은 사료 첨가법 대비 환축에 대한 약물 투여가 보다 용이한 편입니다. 음수 투여를 실시하기 전 급소 라인이 막히지 않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동물 수 평소 음수량을 기준으로 적정 희석 배수에 따른 투여량을 계산합니다. 전 희석이 필요한 경우 소량의 물에 약물을 미리 타서 물탱크에 넣습니다. 제제 투여 전 일시적으로 급수를 제한하여 약품을 희석한 물을 빠르게 급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단시간에 효과적인 음수 투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사 제제입니다. 약물의 주사를 통한 약품 투여 방법은 일반적으로 제품 라벨에 있는 투여량과 투여 방법을 따라주면 됩니다. 주사에 맞는 동물은 반드시 안정된 상태에서 충분한 보정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사기는 일회용 주사기를 개체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여러 마리에 접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 주사기를 사용합니다. 사용 중 주사침이 휘거나 부러지는 경우 반드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박힌 주사침은 박힌 위치에 염증을 유발하고 도축 이후 식욕의 물리적 위해 요소가 되므로 반드시 해당 개체에 별도의 표식을 해주고 박힌 주사침을 빼줘야 합니다. 주사침을 빼지 못한 채로 출하할 경우에는 도축장과 육가공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출하 전 도축장에 해당 사실을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사액은 한 주사기에 섞어 써서는 안 되며 한 부위에 여러 주사기를 찔러도 안 됩니다. 시술자의 안전을 위해 재반 안전 조치를 먼저 취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주사 후 매직펜이나 스프레이 마커 등을 이용하여 접종이 끝난 개체에 표시를 해줘 실수로 한 마리가 여러 번 주사를 맞거나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주사 처치한 약품의 종류와 양, 일자, 처치 개체 번호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며 남은 주사약은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남은 약은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보관하며 최대한 빨리 소모해야 합니다. 개봉한 약병에 주사침을 꽂은 채로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사용이 완료된 약재의 빈 병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부작용 발생 시 조치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백신과 같은 약품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담당 수의사 또는 공급자에게 알리고 즉시 해당 약물의 투여를 중단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약품의 보관이나 투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휴약기간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재라 하더라도 제품의 형태와 제조사에 따라 휴약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여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휴약기간의 시작 시점은 약물을 마지막으로 투여한 시점으로 정하며 경고 투여의 경우 마지막 개체가 약품을 섭취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약기간 시작 시점을 정하기 위한 정확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보수적으로 넉넉히 잡아줍니다. 다음은 닭진드기 방제 일반 원칙입니다.
닭진드기 방제에 있어서 특효약과 왕도는 없으나 방제의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는 관리자의 의욕과 끈기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방제 방법별 닭진드기 방제 성공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성공 사례의 첫 번째, 고온 고압 세척기 사용으로 인한 성공 사례입니다. 17,000수 규모의 산란계 농장에서는 출하 후 게사 청소 시 고온 고압으로 게사 내부 및 케이지 구석구석 세척하고 친환경적인 살충 성분 약재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성공 사례의 두 번째, 실리카 등을 이용한 방제 성공 사례입니다. 출하 후 온수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게사 청소 소독 후 전문 업체를 통해 게사 내 실리카, 규조토 시공을 하며 사육 중에는 시판 중인 물리적 방제제를 사용, 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생성인 진드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야간 살포하여 완전 박멸되는 것은 아니나 닭진드기의 증식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최첨단 시설 시스템을 접목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사육 환경을 엄격히 관리하며 축산의 개분 처리 및 청소를 1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외 성공 사례 중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닭진드기에 오염되지 않은 농장의 청정성 유지 사례입니다. 닭진드기 농장 외부에서 반입되는 기구와 재료는 세척이나 가열이 가능한 경우 고온 고압 세척기로 세척하고 GP센터 농장 내 게사관 기구 등 모든 부문에 있어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여 닭진드기의 외부 감염을 차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염 게사에서의 닭진드기 박멸 사례입니다. 게사의 닭진드기에 대해 효과 있는 약재를 선택하고 전체 출하 후 농장 내 전체 청소를 마친 후 게사 전체를 적시는 것처럼 약재를 살포하여 철저한 소독을 실시합니다. 세척 후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건조한 후 다시 약재를 살포한 후 건조하는데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새로 닭을 도입한 후에는 정기적으로 청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닭진드기의 오염 상황을 확인하고 매일 게사의 먼지 등을 제거하고 청정을 유지하도록 관리합니다. 오염 게사와 청정 게사가 혼재한 경우에 닭진드기 박멸 사례입니다. 게사 간의 닭진드기 확산을 막기 위해 게사마다 옷과 신발을 교체하고 구서하여 오염 게사에서 청정 게사로의 감염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합니다. 다음은 닭진드기 살충제의 국내 허가 제품 현황입니다. 화면의 내용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과정 3.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통한 책임의식 강화 방역교육의 중요성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국가, 사회, 축산업,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 많은 피해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일례로 2010년,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 등 2조 7천억 원 상당의 국가 재정이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사회, 업계와 개인의 노력이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국경 검역을 강화하여 해외에서 새로운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막고 있고 국내 축산 농가에 대한 상시 예찰과 백신 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및 축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자체 가축 방역 사업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역 축산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정비되고 예산이 적기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축을 기르고 있는 축산 농가와 이 농가의 사료 판매, 동물약품 판매, 가축 분뇨 수집 운반하는 자 등 축산 관계자들의 방역의식 수준일 것입니다. 방역의식 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이러한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을 것이고 가축 방역 노력은 결코 결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가축 전염병이라는 것은 연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가적 피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을 텐데요. 그러므로 방역의식 수준의 향상과 가축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상시 유지하고 있어야만 가축 방역 사업은 성공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에 가축 전염병 예방 법령 등 제도적으로 규정된 농가의 방역 관련 의무 교육과 농가의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은 국가 방역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며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최대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농가의 방역 교육 의무와 미실시에 따른 피해. 먼저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제3조의 4 중점 방역관리 지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점 방역관리 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고 연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점 방역지구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km 이내 지역과 제1종 가축 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그리고 축산 농가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과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식용란의 수집 판매업자, 사료 제조업자,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비료 제조업자,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가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 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교육, 소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의 8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신고사항을 입력하며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가축의 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방역 관련 예방교육 및 의류, 신발, 소지품 등에 대한 소독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축방역 예방교육 실시 사항과 소독 실시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소독 실시 기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 또는 축산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방역관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방역관리 책임자는 가축 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교육과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방역관리 책임자의 자격 조건 및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교육에 대한 항목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 방역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요. 50제곱미터 이상의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면양 또는 사냥의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당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 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은 반드시 가축 방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제시하는 축산 관련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 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축 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기타 가축 방역 교육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다음으로 계약 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 사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계약 사육 농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 축산계열화 사업자는 그 교육 실시 및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통지받은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통지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제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 사업자는 계약 사육 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및 점검이 각각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 사육 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방법,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임상 예찰 및 신고 방법, 외국인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 수칙,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사육농가가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축산계열화 사업자는 교육의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축방역관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 등 가축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가축방역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고 있으며 위촉된 사람은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방역본부가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의 6에서는 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축산업의 허가 취소 등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교육, 소독 등 조치 또는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 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취소 또는 변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와 약사법 제8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허가 취소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축 사육업의 등록 취소 등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가축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 밖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3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 사육업에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음으로 축산법에서는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가축 사육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 그리고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라 가축 거래 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중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제22조 제2항 또는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라 가축 사육업 또는 가축 거래 상인에 등록을 한 자는 4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 제36조 2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인데요.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과목에 포함된 세부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에 위생안전관리 및 책임의식, 안전관리 인증기준, 실습 과목과 그 밖의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축 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입니다.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과목이 이에 해당하는데 포함된 세부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거래상인 등록하려는 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입니다. 축산법규 및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차량 등록 요령 과목이 이에 해당하는데 포함된 세부 과목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축산업 허가자와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총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과목으로는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의 총 3개 과목으로 여기에 포함된 세부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거래 상인도 마찬가지로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과목으로는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과목으로 여기에 포함된 세부 과목은 화면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축산업 허가자 보수교육은 처음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 상인의 보수교육은 처음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기한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시 병원 진단서 등을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보수교육의 이수주기에 대해서는 위의 단서를 준용하여 따릅니다. 법 제33조의 2, 제2항에서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수 대상자 및 교육 과목을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과목을 면제할 수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는 축산법규, 가축방역, 질병관리 및 축산차량 등록 요령 과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을 법 제33조의 3,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축산농가 등의 의무 및 보고사항. 축산농가 등의 의무 및 보고사항 중 첫 번째로 축산 관계자가 해외여행할 경우 방역조치 준수 및 출입국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 시 검역본부장의 검사, 소독 조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에 기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축산농가 등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거나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 신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출국 신고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가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 경우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살처분 보상금이 60% 이하로 감액됩니다. 또한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 전염병 질병에 걸린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시 살처분 보상금 60%를 감액하고 지연 신고 시 보상금을 40% 이하로 감액합니다. 다음은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신고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등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변경 말소 신고 및 표지 미부착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축방역관은 가축 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거부, 방해 또는 회피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살처분 보상금 40% 이하 감액의 벌칙이 주어집니다. 또한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농장주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살처분 보상금 20% 이하 감액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가축 또는 가축의 아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 보존하게 할 수가 있는데 가축의 소유자나 식용란의 수집 판매업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축 또는 가축의 아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 등과 가축 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통한 책임의식 강화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과정 4.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통한 책임의식 강화. 축산 농가 등의 의무 및 보고사항. 이어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먼저 가축의 소유자 등과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식용란의 수집 판매업자와 사료 제조업자, 그리고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와 비료 제조업자,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 중 공통기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되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의 경우 및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이동식 구압 분무기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가축 사육시설 등 해당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 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 분무기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별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인데 소사육업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바지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소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 분무기를 설치하고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두며 방문 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두도록 합니다. 다음은 소사육업자가 어떤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량 출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농장 입구에 출입 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돼지 사육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바지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돼지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 분무기를 설치하며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방문 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둬야 합니다. 이어서 돼지 사육업자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차량 출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하되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장 입구에 출입 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를 하고 1000제곱미터 초과 농장의 경우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 반입 창고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닭 및 오리 사육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바지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닭, 오리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집난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 분무기를 설치하며 출입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방문 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어서 닭, 오리 사육업자가 어떤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화면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 담장 등의 외부인 출입 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를 하며 농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 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 신발, 장갑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반입 창고를 설치하되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화면의 기준을 갖춘 전시를 설치하는데 먼저 닭, 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를 하고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 오리 사육시설과 구획 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를 합니다. 다음으로 닭, 오리 사육시설에 환풍시설, 배수구 등의 야생동물의 차단망을 설치합니다. 이제부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의 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독시설의 경우에는 가축, 식육 등의 운반 차량을 세척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 분무 세척기를 갖추어 두고 소독약 보관용기 및 연결 파이프에는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 열선 장치 등의 장치를 합니다. 다음으로 관리 사무실 등 차량 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며 가금류 도축장의 경우에는 가금류의 수송용기를 세척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방역시설의 경우에는 도축장의 출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도축장 입구에 출입 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도축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독시설의 경우
원유 수송 차량을 세척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 분무 세척기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관리 사무실 등 차량 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방역시설은 집유장의 출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집유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 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집유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식용란의 수집 및 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독시설의 경우 계란 수송 차량을 세척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 분무 세척기를 갖추어 둬야 하고 관리 사무실 등 차량 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방역시설은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데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 내용입니다. 먼저 소독시설의 경우에는 사료 수송 차량을 세척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 분무 세척기를 갖추어 두도록 하고 관리 사무실 등 차량 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방역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 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해당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 내용입니다. 먼저 소독시설은 관리 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 분무기 또는 연막 소독기를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역시설의 경우에는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출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되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축산법에 따른 종축장의 운영자 중에 종돈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독시설의 경우에는 종돈장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 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 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 두어야 하고 종돈장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시설 및 장비,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 분무기를 갖추어 두고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두며 방문 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방역시설의 경우 종돈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 담장 등을 설치하고 종돈장 출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 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종돈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다음은 종개업자 또는 종오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설치 기준 내용입니다. 먼저 종개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 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종개, 종오리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난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방문 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두도록 합니다. 다음은 종계업자 또는 종오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설치 기준 내용입니다. 먼저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 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 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다만 주변 지형 구조와 지형물로 인해 사람,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방역시설의 경우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 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 신발, 장갑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400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 소독할 수 있는 샤워장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어서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반입 창고를 설치하되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시를 설치하는데요. 먼저 종계, 종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하고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계, 종오리 사육시설과 구획, 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종계, 종오리 사육시설에 환풍시설, 배수구 등의 야생동물의 차단망을 설치하고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에 병아리, 종란의 출입로와 사료, 분뇨의 출입로를 구분합니다. 다만 출입로가 협소하거나 농장 구조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아리, 종란의 출입로와 사료, 분뇨의 출입로가 겹치는 장소마다 차량 및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고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입로를 구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액 등을 처리하는 업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 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기준의 내용입니다. 먼저 소독시설은 해당 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 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 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 두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정액 등 처리업 시설 내에 있는 관리사무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며 해당 시설 및 장비,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 분무기를 갖추어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두며 방문 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어서 방역시설의 경우에는 정액 등 처리업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 담장 등을 설치해야 하고 정액 등 처리업장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 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도 소독 설비를 법에 따라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부화장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바지 등을 세차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차량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2대 이상의 고압 분무 세척기를 갖추어 두며 부화장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 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부화실, 창고, 관리사무실, 병아리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부화용 알 및 난좌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부화장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 분무기 또는 연막 소독기를 갖추어 두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부화장의 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과 관련된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화장의 출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 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화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 담장 등의 외부인 출입 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고 부화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화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 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 신발, 장갑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 반입 창고를 설치하고 아래의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각각의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 입구에 설치하고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과 구획 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부화실과 병아리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의 야생동물의 차단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업자 및 가축분뇨 처리업자도 화면에 나와 있는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독시설의 경우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의 수송 차량을 세척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 분무 세척기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관리 사무실 등 차량 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방역시설의 경우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 구역임을 알리고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락을 받도록 합니다. 추가로 위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위의 소독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소독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축산농가 등의 의무 및 보고사항 중 농장 등의 소독 실시 및 기록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농장 등은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는 차량에 대한 출입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출입 기록의 보존 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합니다. 만약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 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철새 군집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 무선인식 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무선인식 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훼손 제거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고장 시 개선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가축 방역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설 출입 차량 관련 공무원 조사 협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출입 차량 또는 시설 출입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시설 출입 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 무선 인식 장치의 장착, 작동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농장 등의 방역 기준 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 등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 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어서 살처분 명령 이행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데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 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살처분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어서 격리와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 명령 준수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격리, 억류하거나 해당 가축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사육시설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 차단, 출입 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를 취하며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 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차량 및 오염 우려 물품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 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축산관계 시설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화면의 제4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가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인하여 가축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 사육시설을 가축 전염병 특정 매개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 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 출입 차량, 수의사, 가축 방역사, 가축 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 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 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 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 중지 대상 시설 출입 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차량 등의 이동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축 집합시설의 사용 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마장, 축산진흥대회장, 가축시장, 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모이는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그 시설의 사용 정지 또는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사체의 처분 제한 명령 준수 사항입니다. 가축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 등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앞선 제2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재활용하여야 할 가축의 사체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어서 오염물건의 소각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소각, 매몰 또는 소독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 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그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세척하지 못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는 매몰 토지의 발굴 금지 의무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22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 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와 같은 조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축 전염병 사체가 있던 축사, 차량 등의 소독 의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의 의무를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의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등은 가축 사육 현황, 의사환축 발생 여부, 폐사율, 산란율 및 방역조치 사항 등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통한 책임의식 강화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